78페이지입니다. 용도 지역의 행위 제한입니다. 자, 용도 지역에서는 우리가 용도 지역에서는 대상과 절차 자, 용도 지역이 지정되면 행위 제한을 몇 가지를 한다고요? 세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 뭐를 제한한다? 건축 제한. 두 번째 뭐를 제한한다? 건폐율. 세 번째는 뭐를 제한한다? 자, 요 세 가지를 제한을 하게 됩니다. 자, 건축 제한이라는 게 뭐냐? 그 교재 한번 보실까요? 1번에 적어놨는데 건축 제한의 동그라미 1번. 지정된 용도 지역에서 이렇게 돼 있죠. 건축물부터 가로로 묶어주세요.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을 제한 거기까지 묶어줍니다. 거기다가 적으세요. 건축 제한이라고 적어주세요. 저 거기다가 건축 제한이라고 적어줍니다. 그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은 밑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 건축 제한이라는 것은 우리 토지에는 건축물만 지어요? 그 밖에 시설도 들어가요? 그 밖에 시설도 들어가지? 건축물 그 밖에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을 뭐 하는 걸? 제한하는 걸. 이걸 건축 제한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이렇게만 이해를 하세요. 자, 건축 제한이란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한다. 용도를 정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내 땅의 용도 지역이 뭐냐에 따라서 어떤 용도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어떤 용도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나 이걸 정해주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건축 제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축 제한이다. 근데 그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은 뭘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한 장 넘겨보세요. 한 장 넘겨보시면 1번 제1종 전용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렇게 돼 있죠. 2번이 뭐예요? 전용 주거 두 개죠. 3번이 뭐예요? 안 적어놨네. 3번은 안 적어놨네.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용도지역의 종류가 몇 개예요? 21개지. 그 21개마다 어떤 용도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이 박스를 정해 만들어 놓은 거야. 우리 책은 21개를 다 안 넣어놓은 거지. 전용주거 두 개만 넣어놓고. 뭐 말인지 아시죠? 무슨 의미요? 다 넣어놔봐야 니들 모르잖아 이런 뜻이잖아. 응? 그러니까 넣을 필요도 없는 거지. 공부할 필요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21개 용도 지역마다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용도를 정해놨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 건축 제한. 근데 21개 용도 지역마다 정해놓으니까 양이 엄청나게 많겠죠. 양이 많아요. 그럼 우리는 그걸 다 외울 수 있어 없어? 못 외우지. 근데 우리 시험에 물어볼까 안 물어볼까? 자주 물어봐. 자주 물어봐. 우리 책에는 안 넣어놨지만 자주 물어본다고. 그럼 우리는 그거 외우려고 이렇게 발버둥을 칠 필요는 없겠지. 나중에 문제풀이 과정 가서 몇 가지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지금 신경 쓸 거 없어.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이해를 하느냐? 우리는 누군가가 내 땅의 용도지역이 뭔데 뭐를 할 수 있나 없나를 물어보잖아. 그럼 이 표를 보고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우리는 이 표가 어디에 있는 거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알아야 된다고. 그 표가 어디에 있다고? 대통령령에 있다고. 대통령령.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말이 그 말이라고. 우리는 우리 공법은 항상 3단계로 돼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은 누가 만든 거야? 국회에서 만든 거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령은 어디서 만든 거야? 대통령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 시행규칙은 어디서 만든 거야? 국토교통부령. 아시겠죠? 3단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공부하시는 공법은 다 3단계로 돼 있어. 이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다 합해서 뭐라고 불러? 법령이라고 부른다고 아까 여기서 얘기했잖아. 법령이라 부른다고. 그럼 세 개를 전부 합해서 우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어디에 나와 있다고 지금 건축 제한이? 여기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를 클릭하고 들어가야 돼. 이 표가 나온다, 박스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거는 기억하고 하자 이 말이지. 그 박스는 못 외워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건 기억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농지법도 법은 누가 만들어? 국회. 농지법 시행령은 뭐예요? 대통령령. 농지법 시행 규칙은 뭐야? 농축산식품부령이지 부령. 이걸 농지법령이라고 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법률마다 그 법률을 집행하는 대통령령이 시행령이 있어 없어? 있지. 그러면 국토개혁법에서 아무런 말도 안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러면 무슨 법의 대통령령일까? 이 국회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면 무슨 법의 대통령령일까? 집집마다 남편이 있잖아. 집집마다 남편이 있잖아.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이거는 남편이 사준 거야. 그러면 어느 집 남편이 사준 거야? 헷갈려? 모르겠어? 국토개혁법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이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해. 그러면 어느 법의 대통령령이야? 법률마다 대통령이 있다며. 그럼 어느 법의 대통령령에서 정한다는 거야? 국회법 대통령이지. 만약에 다른 법 같으면 농지법 대통령 같으면 농지법 시행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준다고. 아시겠어요?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고요. 그 밑에 2번은 지금 안 보는 거예요. 지금은 보실 필요 없습니다. 자, 넘기세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끝내버렸어? 건축적. 우리는 항상 중요한 게 뭡니까? 했으면은 이번 쯤 돼서 뭘 했는지를 알아야 돼. 우리 지금 방금 뭐 했어? 누가 사줬어? 이 말밖에 기억이 안 나지. 누가 사줬어? 건축 제안 본 거예요. 건축 제안. 건축 제안 봤으면 건축 제안에서 뭘 했는지가 기억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건축 제안에서는 뭘 기억했어? 그렇지. 그 박스가 21개나 있는데 그걸 기억은 못해도 그것이 대통령령에 있다라는 건 기억한다. 이걸 공부하신 거잖아. 대통령령에 있다는 걸 기억한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건폐율 갑니다. 82페이지 가세요. 자, 건폐율 용적률. 얘는 뭐 매년 나오는데 몇 문제가 나오느냐가 중요하지. 건축 제한 한 문제 무조건 출제. 건폐율 용적률 한 문제 이상 무조건 출제. 그래서 행위 제한이 제일 엄청나게 제일 중요한 거야. 자, 이번 진도에서 기초과정에서는 건폐율 용적률은 딱 두 개만 공부합니다. 건폐율 용적률이 뭔지 건폐율 용적률의 공식. 요 두 가지를 공부를 하실 거예요. 아시겠죠? 이 건폐율 용적률은 결국은 건축물의 규모를 결정짓는 겁니다. 건축물의 크기를 결정짓는 거예요. 자, 건폐율이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때 건폐율 할 때 이 폐자 있죠? 요 폐는 덮어버린다는 뜻이에요. 덮는다. 덮어버린다. 은폐한다. 들어보셨죠? 은폐한다. 민법에 무슨 뭐가 나와? 은폐물의 법칙이 나오지. 은폐물의 법칙. 들어보셨어요? 아직 안 들어봤지? 처음 보는 이게 낯선 얼굴들이 좀 있는데 낯선 얼굴인데도 뭐 다 안면이 다 많은 것 같아요. 전부 다. 처음 보는 것 같긴 한데. 저 서양 사람들이 볼 때 우리 동양 사람들은 다 비슷하게 생겼대요. 우리는 흑인들 보면은 구별 잘 가 안 가? 잘 안 가지. 똑같은 거야. 근데 가끔 학원마다 가면은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꼭 있어. 갑자기 저 사람 왜 여기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니까. 은폐물의 법칙. 은폐물의 법칙이 아니고 은폐물의 법칙. 우리는 이 발음하고 이 발음이 돼야 안 돼. 안 돼. 이거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안 돼. 아무리 고치. 경상도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한계. 자, 폐자는 덮어버리는데 뭐를 덮어버려? 건물로 대지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건물로 대지를 얼마만큼 덮어버리느냐 그 비율을 말하거든. 대지가 이만큼 있어요. 대지가 있는데 하늘에서 내려다 보니까 건물이 이만큼을 대지를 덮어버리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 비율이 대지 면적에 대해서 몇 퍼센트를 덮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건축물을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봤지요. 내려다봤을 때 보이는 면적을 우리는 다음에 건축법에 가면 건축 면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건축법에 가면 건축 면적이라는 걸 공부해. 뭐 이번 기초 과정에서는 못 하겠지만 건축 면적은 건물을 하늘에서 내려다봤을 때 보이는 면적이 건축 면적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보세요. 자, 이 하늘에서 내려다보니까 건축물이 대지를 얼마를 덮어버리느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걸 정해주는 거 비율을 정해주는 게 건폐율이거든. 그럼 보세요. 한옥 같은 경우는 처마가 이렇게 나와 있지. 처마. 이 처마를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보여 안 보여? 나 이거 물을 때 고민하는 게 이해가 안 가. 처마가 이렇게 나와 있어. 위에서 보는데 보여 안 보여? 아 보이지. 그게 안 보여. 그게 무슨 안을 뚫어서 보나? 슈퍼맨도 아니고 보일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처마 면적을 건축 면적에 다 넣어버리면 사람들이 처마를 만들까 안 만들까? 안 만들어. 누가 만들겠어? 그게 건축 면적이 들어가는데 그 비율을 규제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건폐율 70% 하면요. 이 건축물이 대지 면적이 70%까지만 지어라는 얘기요. 근데 이게 처마가 나와 있으면 80% 90% 돼버릴 수 있잖아. 그 처마 누가 만들겠냐고 안 만들지. 그래 건물을 크게 지을 거 아니에요 옆으로. 아시겠습니까? 그래 이게 저쪽에 뭐 홍콩 아파트 가면은 홍콩에 가면은 베란다가 없어요. 발코니가. 맨도로 제가 얘기했던가요? 이게 골조도 막 대나무로 막 골조를 세워놓고 그래서 그러는 거야. 그게 철거보다 더 강하다고. 도저히 이해가 이것들은 미쳤나 싶더라고. 몇 년 뒤에 뉴스 나왔는데 홍콩에 아파트가 막 무너지고 막 또라이들. 어떻게 대나무가 그 철거보다 더 강할 수가 있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에 건축법에 가면 뭘 공부한다고? 건축 면적에 이렇게 튀어나온 놈들을 얼마만큼 빼주는가 이걸 공부하는 거야. 처마를 만든다는 건 일정 부분을 빼준다는 거잖아. 빼주니까 만드는 거야. 그럼 얼마만큼 빼주는가 그걸 건축법에 공부하는 거거든. 어쨌든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다본 건축물의 면적을 무슨 면적이라고 불러요? 건축 면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요 대지 면적에 대해서 건축 면적이 몇 퍼센트나 차지하느냐?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이렇게 표현해요. 이걸 건폐율이라고 부르는 거야. 아시겠죠? 자, 건폐율이 만약에 50%다라는 말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 50%야. 그러면 대지 면적의 몇 프로만 50%만 건축 면적을 지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여기 건폐율이야. 그럼 나머지는 건물 지으면 돼 안 돼? 이게 그럼 나머지는 짓지 마. 건물 안 짓는 땅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공지라고 불러. 빌공짜를 써서. 그럼 50%가 건폐율이면 건축 면적을 50%만 짓고 나머지는 공지로 남겨둬라 이 말이지. 나머지는 공지 얼마나 공지로 남겨둬야 돼? 50%는 공지로 남겨둬라 이 말이에요. 건폐율 60%란 말의 의미는 뭐예요? 나머지 40%는 공지로 남겨두라는 거야. 자, 건폐율 90%란 말의 의미는 뭐다? 나머지 10%는 공지로 남겨두세요. 이런 말이죠. 자, 건폐율 100%라는 말은 의미가 뭐다? 대지 면적의 건축 면적이 100%꽉 들어차게 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건폐율 100%는 없어요. 자, 건폐율 100%가 없다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꽉 들어차게 짓지 말라는 거지. 반드시 일정 부분을 공지로 남겨두라는 거지.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건폐율은 수평적으로 공지를 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니 공지 확보는 수평적 규제다, 수직적 규제다. 수평적으로 공지를 확보하는 게 목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지요? 그럼 얘는 건축물의 높이를 규제하는 이런 효과는 있어 없어? 높이 위에서 본 그림이니까. 건폐율은 높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야. 공지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왜? 공지가 있어야 뭐가 들어와? 빈 땅이 공지가 있어야 뭐가 들어와? 뭐가 들어와? 공지가 있으면 뭐가 들어와? 바람도 들어오고 햇빛도 들어오면 뭔 생각했어요? 응? 어떤 사람은 거기 사람이 들어온다는데 사람은 공지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문으로 들어오지. 공지 없어도 문만 만들어 놓으면 사람은 들어와. 그 공지가 있어야 햇빛도 들어오고 바람도 들어오고
그리고 일조, 채광, 통풍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만약에 건표율이라는 게 없어가지고 대산에 꽉 들어차게 지어버리면 나만 꽉 들어차게 지을까? 옆집 아저씨도 꽉 들어차게 지을까? 그럼 우리 집하고 옆집 아저씨 붙어버리지. 좋아 안 좋아? 안, 어디서 좋아요가 나왔어? 일러줍니다. 응? 안 좋지. 왜 안 좋아 그러면? 햇빛이 안 들어왔어. 그렇지. 햇빛이 안 들어왔어. 햇빛이 또 햇빛 또가 뭐가 있어? 옆집 아저씨가 술 먹어 들어 불을 질러버리면 어떻게 돼? 우리 집까지 다 타버리잖아. 그런 사람 있어 없어? 뉴스 나오죠? 그 아파트에 집합 건물이 제일 문제점이 뭐야? 그거라니까. 아, 나는 아무리 철저하게 잘해도 밑에 집에서 위에 집에서 불나면은 우리 집까지 막 난리가 나잖아. 그게 집합 건물이 제일 문제잖아요. 아파트 살고 싶어요? 단독주택 살고 싶어?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 아파트다, 그죠? 아파트 편하다, 뭐 저 진짜 돈 많은 사람은 아파트 살아, 단독주택 살아. 그 집은 얼마짜리인데? 예? 그냥 말로만 하는 거 막 할 수 없어요? 말로만 하는 거. 몇 백억 하겠지. 몇 백억. 단독주택. 그런 얘기입니다. 자, 건표율 의의를 봅시다. 자, 밑줄. 밑줄이 아니고 의의가 어디 있어요? 자, 목적을 적어놨네. 대지 안에 공지를 확보하여.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목적이죠. 채광, 통풍, 피난, 소화란 말 이해하시죠? 등을 위해서. 자, 그럼 목적은 참고만 하시면 돼. 그래서 얘는 두 번째 줄에 수평적 규제하는 거지. 건축물의 높이를 규제하는 것과 관계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왜 개념은 안 적어놨네. 그 건표율 옆에다 제목 옆에다 적으세요.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이렇게 적어봅니다.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다 이렇게 적어보세요.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항상 기준은 대지입니다. 항상 대지 면적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대지하고 저 양산에 뭐 가지고 있는 대지하고 대지 면적이 다르죠. 다른데 거기에 대해서 몇 %까지 건물 짓느냐 건축 면적을 그게 건폐율인 거야. 그래서 대지 면적에 대한 무슨 면적의 비율이다? 여기 건축 면적이란 말이 중요한 거야. 건축 면적을 규제하는 제도다 이 말이야. 건축 면적의 비율을 우리는 건폐율이라고 한다. 근데 만약에 하나의 대지에 건축물이 한 동이 아니고 두 동 이상이 있을 수 있죠. 두 동 이상이 있으면은 그 면적의 합계의 비율입니다. 자 보세요. 대지가 있어요. 대지가 있는데 대지 면적이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가정합시다. 100제곱미터. 그러면 건폐율 70%라는 말의 의미는 뭐야? 대지 면적의 70%까지만 지으라는 거예요. 뭐를? 건축 면적을. 아시겠죠? 그러면 이게 건물이 두 동 있으면 얘도 70%까지 짓고 얘도 70%까지 짓고 이런 말이 아니죠. 만약 얘를 70 지어버리면 대지보다 더 커버리잖아. 그래서 이걸 합한 면적, 건축 면적의 합계가 70%를 넘으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갑니까? 자, 건폐율 70%라는 말의 의미는 70%를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70% 범위 안에서 지으라는 거야. 70%를 넘지 말라는 거야. 작게 짓는 건 관계가 있어 없어? 작게 짓는 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건축 면적이 크면 클수록 좋아. 좁으면 좁을수록 좋아.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 뭔 소리야? 건축 면적이 무조건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을 수도 있어. 작은 게 좋을 수도 있는 거야. 어떤 경우는 좁게 해서 높이 올라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경우는 넓게 짓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잖아. 왜? 이게 높이 제한이 있다면 높이 못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넓게 짓는 게 좋은 거고 높이 올라갈 수 있다면 다소 좁게 짓더라도 높이 올라가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70%라고 해서 딱 70%를 맞추어서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70% 범위 안에서만 지으면 되는 거야. 이해가 가요? 그리고 그 공식이 나오네. 자, 이걸 공식으로 나타나면
건폐율이란 무슨 면적분에 대지 면적분에 무슨 면적? 건축 면적 곱하기 100. 이걸 말로 풀어놓은 게 위에 거예요.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아시겠죠?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우리는 항상 알고 싶은 게 위에 올라가는 거야. 우리는 건폐율은 건축 면적을 알고 싶은 거야. 건축 면적이 얼마까지 지을 수 있나, 몇 프로까지 지을 수 있나,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위에 게 분자예요, 밑에 게 분자예요? 하도 오랜만에 해서 뭐가 뭔지 몰라. 엄마가 애를 업고 있는지 애가 엄마를 업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용적률로 가보겠습니다. 용적률. 용적률 할 때 요 적자가 쌓아 올린다는 뜻이에요. 적재한다. 아시겠죠? 쌓는다. 뭘 쌓아 올리느냐? 바닥 면적을 쌓아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그림을 옆에서 보는 그림이에요. 옆에서 보는 그림인데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하 1층 1, 2, 3, 4 이렇게 돼 있죠. 나중에 건축법에 가면은 층수 산정할 때 지하층은 층수에서 빼요. 층수 빼는 거야. 40제곱미터가 똑바로 올라갔다고 가정합니다. 그럴 때 이 바닥 면적을 전부 합한 면적을 연면적이라고 합니다. 이 연자가 합한다는 뜻이에요. 연면적. 면적을 다 합한 게 연면적이야. 그러면 연면적이 뭐냐? 또 연면적 책에 나와 있습니까? 혹시 그거 한번 적어볼까요? 어디 있어요? 팁에 있어? 이 안경을 쓰면 책이 잘 안 보여. 자, 한계동의 바닥 면적의 합계라고 돼 있죠? 한계동의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입니다. 한계동의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 자,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 이걸 우리는 연면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건 어떨까요? 하나의 대지 안에 건물이 두 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면적을 다 바닥 면적을 합한 걸 우리는 연면적이라고 하지요. 그러면 이 건물도 뭐가 있어? 연면적이 있지. 그럼 이걸 다 합하면 뭐가 돼? 연면적을 합하면 뭐가 돼? 연면적 합계가 되는 거야. 연면적을 합하면 연면적 합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건축법에 가면 연면적이라는 말이 나오고 연면적 합계라는 말이 나와. 그 연면적 합계란 말은 건물이 두 동 이상이 있다는 거야. 두 동 이상. 그럴 때는 연면적 합계라고 하고 한 동만 얘기할 때는 연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동에 각 층의 바닥 면적 합한 걸 연면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 건물은 연면적이 얼마예요? 이 건물은 연면적이 얼마야? 40짜리가 몇 개야? 5개지. 그래서 연면적은 얼마다? 200이 되는 거지. 근데 그 밑에 왼쪽에 팁 보세요.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서는 바닥 면적 합계 중에서 4가지를 포함되지 않음에 유의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4가지를 제외한다 이 말이지. 그게 사실은 건축법에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가 국계법에서 많이 공부를 합니다. 자, 우리는 용적률 계산할 때 용적률을 산정할 때는 연면적에서 제외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갑니까?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서 뺀다는 게 그 4가지가 있다는 얘기잖아. 뭐 지금 아실 필요는 없고 오늘 한 2가지 정도만 얘기합니다. 요 지하층 있죠? 지하층은 용적률 계산할 때는 연면적에서 빼요. 그러면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이 뺀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부터 생각해 보자. 자, 연면적이 이거잖아. 면적 합한 거잖아. 용적률은 이 면적 합계 연면적을 규제하는 제도야. 그러면 용적률이 크면 이 바닥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거야. 연면적을. 아시겠죠? 용적률이 작으면 이 바닥 면적 합계 연면적을 조금밖에 못 만드는 거야.
용적률이 큰 게 좋아, 작은 게 좋아? 크면은 막 바닥을 많이 만들 수 있죠. 그럼 높이 지을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건물 지을 때는 여기 정하는 용적률에 맞춰서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초과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용적률을. 그런데 지하층은 빼고 계산하겠다 이 말이에요. 용적률 계산할 때는 지하층을 빼고 용적률 계산한다는 얘기는 요 지하층은 공짜로 들어가는 바닥이다 이 말이에요. 그는 계산이 안 듣겠다는 거야. 덤으로 주겠다 이 말이에요. 이해갑니까? 그런데 그 공짜로 지을 수 있는 거 그 바닥이 4개나 있다 이 말이잖아요. 지하층에다가 그럼 2층부터는 지하가 아니고 지상이겠네. 아 1층 지하층 나왔으니까 이제는 지상층에 있는 걸 뺀다는 얘기일 거 아니에요. 지상층이지만 우리 부속용도 주차장 있죠. 이 부속 주차장을 말하는 거야. 부속용도 주차장. 예를 들어서 아파트나 빌라 같은 데 가면 1층을 필로티로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쓰죠. 그런 것들은 빼줘요. 부속용도. 그러니까 건물에 부속돼 있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럼 부속 안 돼 있는 주차 빌딩은 어떻게 돼? 아 그거는 다 들어가야지. 그거는 다 계산해서 지어야지. 부속용도 주차.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정도만. 그 이제 1번, 2번 정도에 그 나와 있죠. 부속용도 주차장. 지상 주차장이라는데 그 지상 주차장 하면 안 되고 부속용도야. 부속용도. 그 지상 주차장에다가 부속용도 이렇게 적어달라 이 말이에요. 부속용도라고 적어주세요. 자, 그럼 보세요. 칠판 봅니다. 그러면 이 건물은 용적률 계산할 때는 연면적이 얼마라고 대답하셔야 돼? 160이라고 그래야지. 지하층 빼고 계산하니까. 그러면 대지는 100이죠. 근데 연면적은 160을 지었죠. 대지 면적에 대해서 160%를 연면적을 지었잖아. 그럼 이 건물은 용적률이 160%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용적률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무슨 면적의 비율이야? 연면적의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 아시겠죠? 그럼 용적률 옆에 적어보세요. 용적률 제목 옆에다가 용적률 대지 면적에 대한 무슨 면적의 비율? 연면적의 비율.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이렇게 적어줍니다.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자, 그래서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연면적이 중요한 거야. 연면적을 규제하는 게 용적률이에요. 물론 용적률 계산할 때 하고 일반 연면적은 다르지. 일반 연면적은 다 지하층 포함하는 개념이고 용적률 계산할 때는 4개는 빼고 계산한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것도 만약에 하나의 대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을 수 있지. 그럴 때는 그 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연면적 합계의 비율 똑같은 거 얘나 2동 이상 있을 때. 자, 그리고 그 공식은 또 있나? 공식은 또 없나? 용적률은 말이죠. 용적률의 공식은 이렇게 적으면 되겠지. 대지 면적에 대한 무슨 면적?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 대지 면적 분의 연면적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적어주세요. 이번 진도에서 기억하실 건 요것만 기억할 겁니다. 우리는 뭐를 이해하셔야 되느냐? 자, 만약에 우리 시험에 건축 면적을 물었어. 그럼 우리는 뭘 찾으러 가야 돼? 건폐율을 찾으러 가야 돼. 건폐율을. 용적률 찾으러 가면 안 돼요. 건축 면적을 규제하는 건 건폐율이야. 만약에 건폐율을 물었어. 그러면 건축 면적을 찾아가야 돼. 건축 면적을. 그래서 이렇게 연결시킬 수가 있어야 돼. 만약에 건축물의 연면적이 얼마냐고 물으면 용적률을 찾아가야 돼. 용적률을 물으면 연면적을 찾아가야 돼. 어쨌든 미지수가 3개잖아. 3개 중에 우리 시험에는 만약에 계산 문제를 물으면 2개는 가르쳐 준다니까. 3개 중에 2개 가르쳐 준다고. 그럼 그거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그럼 이런 문제는 틀리면 안 되지. 근데 건축 면적 물었는데 용적률을 막 찾아다니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예, 그것만 이제 잘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시험에는 뭘 물어보느냐? 매년 물어보는 게 오른쪽 페이지 밑에 수치가 나와요. 건폐율 용적률 수치가 나오죠. 우리는 지금 뭐 공부하고 있어요? 용도 지역을 보고 있습니다. 그걸 잊으면 안 돼. 용도 지역별로 이 건폐율 용적률을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내 땅의 용도 지역이 뭐냐에 따라서 건폐율 용적률이 달라지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용도 지역마다 건폐율 용적률을 적어놨네. 거기 표에 적어놨죠. 그 수치를 우리는 외워야 되는 거예요. 수치를. 아시겠습니까? 그 수치를 매년 물어봐. 올해 시험은 무조건 이제 그 수치를 물어보는 거예요. 앞으로 개정될 여지도 있다. 용적률에서. 국토부 장관이 받겠지요. 개정될 여지도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만 이해하고 건폐율 용적률은 마무리. 자,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대통령령이 많아요. 넘겨보세요. 뭐 계속 나오잖아. 많아. 90페이지까지 넘겨버리세요. 많은데 우리는 그걸 다 공부할 필요 없고 우리가 오늘 공부하신 여기다가 다음에 수치 암기하는 거 여기까지만 건폐율 용적률 공부하면 됩니다. 자, 건폐율 용적률까지 공부했어요. 그럼 이제 뭐가 끝났어? 용도지역의 행위제한 3개 끝났지? 행위제한 3개 끝났으면 뭐가 끝났어? 용도지역이 끝난 거잖아. 이제 용도지역 다 끝났어요. 이제는 지역이 끝났으면 이제 뭐 봐야 돼? 용도지구 봐야죠. 용도지구를 지금부터 보시는 겁니다. 자, 용도지구의 학습 목표가 뭐예요? 이 대답은 나와야지. 용도지구 학습 목표가 뭐야? 대상과 절차. 그리고 용도지구에서는 결국은 뭐를 하는 거예요? 행위. 지역은 행위자 몇 개 했어요? 3개 했지. 근데 건폐율 용적률은 지역에서 하는 제도지 지구에서 또 제한하면 안 돼. 지구는 아까 커피에 넣는 설탕 그림이었잖아. 그래서 여기는 용도 지구에서는 행위 제한에 건축 제한합니다. 건축 제한만 하는 거야. 건폐율 용적률은 별도로 지구에서 또 하는 거 아니야. 예외적 규정도 있지만 요거 공부하시는 거야. 자, 요거는 이제 대답할 수 있어야지. 절차 누가? 결정권자가 무슨 절차? 도시공. 우리 6개 끝날 때까지 대답해야 된다니까. 끝날 때까지 제가 물어볼 건데 끝날 때까지 끝까지 대답 안 하시는 분 있죠. 자, 결정권 한번 해보자. 장관 결정권 있다 없다? 있지. 시도에서 결정권 있지. 그 다음에 기초 중에는 대도시만 결정권 있지. 얘네들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이런 얘기야. 아시겠죠? 근데 용도지구를 지정을 종류를 이제 암기하시는 게 요게 오늘의 학습 목표야. 자, 용도지구를 지정을 하지. 지정을 하는데 법률에서 지정하는 용도지구가 몇 개가 있었어요? 9개. 대통령으로 지정하는 건 지금은 없어. 아까 했잖아. 소금 넣어 먹는다고. 용도지역은 새로운 걸 지정 못하잖아. 조례로. 3번은 했지만 지구는 용도지구는 조례로 지정이 돼야 안 돼. 지정할 수 있죠. 새로운 걸. 조례는 공부하고 안 하고?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모르고 몰라야지. 공부 안 한 거는 몰라야지. 공부한 것도 모르면서 자꾸 공부 안 한 게 생각이 나고 그렇게 몰라야 되는데도 시험장에 가면 번득번득 생각이 나. 생각이 나. 그럼 안 된다니까. 조례는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우리는 뭐만 알아? 조례로 지정할 수 있다는 생각만, 그 사실만 아는 거지. 조례로 뭐를 지정하는지는 알면은 안 돼. 자, 우리 공부하신 분들 경관지구라는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지. 그럼 이 경관지구는 조례로 지정할 수 있다. OX X라고.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은 법에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지. 조례로 정하는 거였다면은 이걸 들어봤을 리가 없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조례로 지정할 수 있다는 사실만 아는 거지 뭘 지정하는지는 모르는 거야. 전혀 몰라.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조례로 지정할 때 이렇게 지정하라고 뭐는 정해놨어? 기준은 정해놨다 이 말이죠.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례로 지정할 수 있다는 사실만 일단 알면 돼. 자, 요렇게 9개를 요렇게 지정을 하는데 요 9개 지정한 용도지구를
또 뭐를 했어요? 세분했지. 뭘로 세분해? 대통령 영어로 세분합니다. 몇 개를 세분했어? 5개. 또 뭘로 세분해? 조례. 용도지구는 조례로 지정도 할 수 있지만 조례로 뭐도 할 수 있어? 세분도 할 수 있어. 조례로 세분하는 건 공부 안 해. 그러나 뭐를 9개 중에 뭐를 세분하는지는 알아야 돼. 뭐를 세분하는지. 그걸 우리는 4개라고 외우자고 그랬죠. 그걸 뭐라고 외웠어? 경, 중, 특. 지금 처음 공부하시는 분 무슨 말인지 몰라도 돼. 우리 공부하신 분들 경관지구 들어봤지? 경관지구는 대통령에서 어떻게 세분돼? 특, 시, 자 이렇게 외웠거든. 특, 시, 자. 초창기에 이런 걸 해줘야 나중에 공법이 된다니까. 심화과정 가서 이런 걸 같이 하려니까는 공부가 안 되는 거야. 기초과정에서 해줘야 될 건 해줘야 돼. 그래 심화과정 가서 공부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막 이거 외우는 걸 3, 4, 5, 6월다가 이걸 한다니까. 그러니까 뒤에 목적 해야지, 행위전 해야지, 뭐 얼마나 복잡해. 그러니까 뭐 이 공부가 어려워지는 거야. 지금 외워야 돼. 10일, 12월에 외웠고 1월, 2월까지는 외워줘야 돼요. 경관지구는 특시자로 세분되잖아. 그 특화 경관지구는 또 추가적으로 세분이 되거든. 그래서 요 4개. 경, 가볍다. 중, 무겁다. 특, 특별히 무겁다. 경, 중, 특 이렇게 외웠죠. 대통령으로 세분되는 게 뭐가 있어? 뭐라고 외웠어? 보경방, 취계 이렇게 외웠지. 보경방, 취계. 자, 그래서 우리는 9개 중에서 지금 몇 개를 알았어요? 5개는 알았잖아. 보경방, 취계 5개 외웠지? 5개 외웠잖아. 그럼 몇 개만 더 들어가면 9개가 돼? 4개만 들어가면 9개가 되는 거야. 5개가 나왔으니까. 그 4개를 우리는 뭐라고 외웠어? 복, 고, 특, 방, 복고, 특방. 이렇게 해서 우리는 총 9개를 외웠습니다. 자, 9개 외워봅시다. 자, 시작. 보경방, 취계, 복고, 특방. 이렇게 9개를 외워주세요. 9개 중에 보경방, 취계는 대통령으로만 한다고 세분이 되고, 응? 경중특은 조례로만 한다고 세분할 수. 세분. 이해하시죠? 뭐그 프린트볼 받은 거 우리 혹시 프린트볼 가지고 계세요? 한번 볼까? 우리가 지금까지 뭐 했는가 한번 볼까요? 우리 국회법은 아이고 이게 프린터가 이게 이름이 저희 학원 이름이 올라와 있는데 저희 학원에도 여기 학원 이름으로 프린터가 나갔어. 그러니까 괜찮아. 저희 학원에도 대구 영진고시 학원 이렇게 해서 프린터. 서로 홍보를 해주네요. 자, 도시군이란 말 들어봤죠? 도시군은 특광시군이잖아. 도시군에서 수립하는 계획이 몇 개? 도시군에서 수립하는 계획이 몇 개? 2개잖아.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무슨 6개나 돼 계획이. 도시군에서 수립하는 게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2개 있잖아. 그 2개를 묶어서 우리는 도시군계획이라고 하죠. 맨 위에 광역계획권에서 수립하는 계획 있죠. 그게 뭐예요? 광역도시계획이잖아. 여기서 우리 계획에서 학습 목표가 뭔데? 의 성격 절차지. 제가 관이 없어서 성격은 뺐어. 광역도시계획의 의의가 뭐예요?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이지. 광역도시계획은 장기지만은 재검토 규정이 있어 없어? 없지.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가 거치는 절차가 뭐예요? 의견이지. 성의권자가 거치는 절차가 뭐야? 협심이지. 의협심. 아시겠죠? 광역도시계획은 수립권자를 이번 진대에서는 뭐라고만 기억했어? 공동 동그라미. 공동으로 하잖아. 공동 누가 공동으로 하는지 이제 그거 기억하시는 거야. 응? 시도의사 시장군수 공동으로 하잖아. 그러면 주민 의견 중에 공청회 한다는 거 하나만 기억해주고 다른 거 볼 필요 없어. 그냥 의협심만 기억하면 돼. 성인권자는 협의심이 하죠. 자, 국장이 승인하는 건 우리 공법에 유일하게 광역도시계획 한 군데밖에 안 나와. 시도의사가 수립할 때 국장이 승인. 그거 하나 기억하시는 거야. 그리고 협의심에서 국장이 하면은 우리한테 묻는 건 뭐밖에 없어. 중앙
중앙. 국장은 누구하고만 협의해? 중앙행정기관. 국장은 어디에 심의 거쳐? 중앙도시. 중앙 동그라미 치세요. 그 국장이 안 하면은 중앙만 빼면 된다고 그랬잖아. 나머지 그냥 흐름만 이해하세요. 마지막 공고 열람은 성인권자는 도장만 콕 찍어 돌려주지. 그래서 시도의사 시장 군수가 공고 열람하는 거야. 며칠 이상 시켜? 자, 기본계획 의의는 특광시군. 특광시군 너무 길어서 도시군으로 적어봤어. 이해하죠? 특광시군의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3개 공부했네. 장기 발전 방향. 두 번째, 종합계획. 세 번째,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 얘는 재검토 규정이 있고 없고? 있고. 수립권자는 뭐하고? 의견. 성인권자는 뭐하고? 협의심의, 의협심이죠. 자, 우리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누가 수립해? 특광시장군수만. 예외가 없지? 그런데 오른쪽에 성인권자에서는 특별시, 광역시, 특시, 특도는 스스로 확정 짓죠. 시장군수는 도의사한테 승인 받죠. 그래서 어쨌든 스스로 확정 짓는 특광시, 특시, 특도나 도지사는 무슨 절차 거쳐서 협의, 심의해서 승인하잖아. 협의, 심의해서. 맞지요? 그런 거지. 그러면 이제 요걸 승인권자는 도장만 콕 찍어 돌려주면 특광시장 군수가 공고하고 30일 이상 열람시키죠. 관리계획 의의는 특광시군을 뭐 하려고? 개발, 정비, 보전. 얘는 계략적인 계획이다. 구체적 계획이다. 얘는 구체적이죠. 얘도 재검토 있고 없고? 있고. 재검토가 없는 건 광역만 없는 거예요. 자, 입안권자가 하는 절차는 뭐고? 의견. 결정권자가 하는 절차는 뭐고? 협의, 심의. 입안권자, 결정권자는 무조건 알아야 되겠죠. 입안은 특광시장 군수만 해요. 국도도 해요. 국도도 하지. 얘들이 다 결정권 있는 건 아니지. 그래서 우리는 입안권자, 결정권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입안권자는 의견 듣고 결정권자는 협의, 심의하고 오른쪽이 다 좀 다르네. 고시. 여기는 누가 고시해? 결정권자가 고시합니다. 열람은 누가 시켜? 밑에 나와 있네. 특광시장 군수가 열람을 시킵니다. 관리계획은 우리를 구속하죠. 그러니까 열람기간에 제한이 있어 없어? 없지. 제한이 없습니다. 자, 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되면은 지형도면을 고시해야지. 지형도면이 고시돼야 효력이 발생하죠. 그래서 지형도면이 즉시 고시가 돼야 된다. 그 뒤에 것은 제가 설명 안 드렸으니까 안 보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이해만 하시면 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관리계획의 내용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용도지역을 받고 지금 지구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용도지역의 종류는 도관농자죠. 도관농자. 도시지역하고 관농자는 전부 비도시 아닙니까? 도시지역은 대통령 영역에서 몇 개를 세분해? 16개. 근데 그 16개에다가 적으세요. 조례로 추가 세분. 16개는 조례로 뭐 할 수 있다? 추가 세분할 수 있다. 이렇게 적어줍니다. 자, 용도지역에서 행위제한은 몇 개 했어? 3개.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그리고 우리는 건축제한에 뭐 했지? 건폐율, 용적 뭐 했지? 이런 것들이 떠올라야 된다니까. 아시겠죠? 그런 것들을 떠올리는 게 공부예요. 자, 그럼 지금 우리는 용도 지구 보고 있죠? 지구는 법에서 몇 개를 지정해? 9개. 보경방, 취계, 복고, 특방. 조례로 지정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우리는 아는 건 없다. 그 밑에 시행령으로 세분하죠. 몇 개? 보경방, 취계. 조례로 세분할 수 있지? 경, 중, 특. 여기까지 얘기한 거잖아요. 아시겠지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건축 제한이 나오는데, 그 밑에 빈칸을 해놨는데, 뭐 이번 진도에서 공부할 내용은 아니지만은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 놓고 다시 책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91페이지를 보시면 용도지구의 의의가 나오죠. 용도지구라 하면, 아까 커피에 넣는 설탕 크림입니다. 토지의 이용부터 가로로 묶어줍니다.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 이렇게 돼 있죠. 거기까지 괄호로 묶어주세요. 용도지역의 제한. 그리고 용도지역 제한부터 밑줄을 긋습니다. 용도지역 제한부터 밑줄.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합니다. 용도지역 동그라미. 지구는 어디에 제한을 강화하나 한다고? 지역. 강화만 해요? 완화도 해요? 완화도 합니다.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전에 간평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봤네. 용도 지구는 용도 구역의 제한을 강화. 틀렸죠? 지구는 구역의 제한을 강화하는 게 아니잖아.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한다고. 지역 위에 지구가 들어가는 거야. 지역 위에 지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커피 만드는 거죠. 커피 만드는 걸 뭐라고 그래? 용도 지역의 기능 증진이라고 표현합니다. 용도 지역의 기능 증진이다. 그래서 경관 안정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무슨 절차? 도시군 관리계획. 우리가 지금 공부하시는 건 다 관리계획이죠. 그러니까 누가? 결정권자가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밑에 나오네. 국장, 시도의사, 대도시장 괄호 묶으세요. 그에 또 괄호 안에 적어놨네. 결정권자라고 밑줄. 결정권자는 다음 은안에 해당하는 용도지구 지정 변경을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번에 뭐가 나와? 경관지구. 넘기세요. 2번 빨리 읽어봅니다.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0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데 지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는 없다. 없어. 그러니까 법률에서 정하는 게 몇 개? 9개. 아시겠죠? 1번부터 9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9개를 우리는 어떻게 외웠어요? 보경방, 취계, 복고, 특방 이렇게 외운 겁니다. 자, 이번에 시행령상 용도지구 3번 있죠? 시행령 밑줄 3번 동그라미 칩니다. 자, 지정이든 3번이든 절차는 다 똑같아. 전부 누가? 결정권자가. 괄호 묶으세요.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결정권자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경관지구부터 괄호로 묶어보세요. 방제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까지를 다음과 같이 뭐한다? 3분 동그라미 3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방금 괄호로 묶은 거 있죠? 그거 5개가 보경방 취계예요. 시행령으로 세워나는 게 5개가 보경방 취계라고. 방금 그걸 우리는 그렇게 외운 겁니다.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오른쪽 페이지 보니까 5개를 이렇게 종류를 쪼개놨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배웠어? 보경방 취계. 보경방 취계. 요 5개에다가 왼쪽 페이지 4개를 찾아야 되겠지. 복고 특방을 찾으면 되겠네. 그럼 총 몇 개가 돼? 9개가 되는 거예요. 자, 왼쪽 페이지 먼저 볼까? 고도지구 있죠? 고도지구 밑줄 2번에 고도지구 밑줄 3번에 방화지구 밑줄. 방화하고 방제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방화는 뭐예요? 화재 위험 예방입니다. 밑줄. 화재 위험을 예방하는 거예요. 화재 위험. 방제는 맨 끝에 재해를 예방하는 겁니다. 풍수해 산사태 재해 예방. 재해 예방은 방제지구고 화재 위험 예방은 방화지구고. 자, 그래 방화지구에 밑줄 걷어. 그 다음에 저 밑에 내려가면은 특정 용도 제한지구 있죠. 자, 8번에 특정 용도 제한지구 있습니다. 특정 용도를 짓지 말아라 이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복합용도지구 있죠. 거기에 밑줄을 긋습니다. 8번 9번에 밑줄을 그으세요. 그 4개가 뭐다? 복고 특방이요. 그 4개를 복고 특방이라고 이렇게 외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복고 특방은 대통령으로 3분이 안 되죠? 나머지 보경방 측에는 3분 되죠? 그 오른쪽에 3분 되는 종류를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3분 되는 종류를 외웁니다. 자, 경관지구죠. 경관. 경관이 좋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가야 돼? 쉬고 가야 돼? 쉬는데 어떻게 쉬어? 특, 시작. 거꾸로 옵니다. 거꾸로. 특, 시작. 특, 시작. 좀 시작. 시작. 특이 뭐예요? 특이 뭐예요? 특화경관지구. 이것이야 돼. 자꾸 읽어야 외워집니다. 특화경관지구예요. 시가 뭐예요? 시가지. 시가지. 자가 뭐예요? 자연. 자연. 시가지. 자연. 아시겠죠? 특시자가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거꾸로 외웠느냐? 방제지구 있죠? 찾으셨어요? 방제지구가 이름이 똑같아요. 시작. 시가 뭐예요? 시가지. 시가지. 자가 뭐예요? 자연.
그래서 경관지구하고 방제지구 이렇게 같이 연결해 주세요. 특시자, 시자.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 있어요? 보호지구 있죠? 보호지구예요? 보존지구예요? 보호입니다. 보존지구가 아니고 보호지구예요. 자, 여기는 뭔가를 보호하자는 거죠. 뭐를 보호할까? 역중생이죠. 역중생. 우리 불쌍한 중생들을 보호하자. 역중생이 되겠습니다. 역중생입니다. 여기 뭐예요?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입니다. 역사 동그라미, 문화 동그라미, 환경 동그라미.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입니다.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예요. 자, 중은 뭐예요? 중요시설물이죠. 이제 시험 칠 때까지 중요시설물이 뭔지도 알아야 돼. 자, 그래서 자주 물어보는 용도지구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슨 지구가 나와요? 취락지구가 나오죠. 이 취락지구는 두 가지가 있어요.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에 심화 과정에서 봅니다. 자연 취락이 있고 집단 취락이 있어요. 자연적으로 형성된 마을을 정비하는 것, 인위적으로 집단화시키는 것, 이걸 집단 취락지구라고 합니다. 자연 취락, 집단 취락. 또 마지막으로 무슨 지구가 나와요? 개발, 진흥지구죠. 얘는 이름만 들어도 개발을 진행한다는 걸 아시겠죠? 개발을 하려고 정한 지구예요. 개발을 하는데 어떤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을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주거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한다면은 주거개발진흥지구죠. 주거개발진 말 그대로예요. 산업 유통개발진흥지구 있죠. 산업이 뭡니까? 공업, 유통, 물류. 올해 작년 시험에 나왔죠. 공업, 유통, 물류 기능 중심으로 개발을 진행하겠다 하면은 무슨 지구야? 산업 유통개발진흥지구예요. 관광, 휴양을 기능을 중심으로 한다? 관광, 휴양개발진흥지구. 그러니까 이름하고 목적이 똑같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주상관만 외우면 돼. 주산관, 한번 보세요. 주산관. 주가 뭐예요? 주거개발. 산이 뭐예요? 산업유통. 관이 뭐예요?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그런데 이 주상관 기능이 한꺼번에 두 개 이상이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럴 때는 복합개발진흥지구라고 하는 거야. 복합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는 어디다 밑줄을 그어볼까? 둘 이상. 주상관 기능이 둘 이상이죠. 그런데 주상관 기능이 없을 수도 있죠. 주상관 기능 외의 기능일 때는 특정개발진흥지구 이렇게 합니다. 특정개발. 그러니까 복합하고 특정은 반대 개념이에요. 복합개발진흥지구는 주상관이 두 개 이상이 포함된 거고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주상관 외의 기능이죠. 외의 기능 거기다 밑줄을 그으세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셨나요? 이걸 보셨네요. 이걸 보셨네. 법에서 정하는 게 9개가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세원하는 게 몇 개가 있어? 5개가 있어. 이걸 공부하신 거야. 아직 뭐는 안 봤어. 조례로 지정할 수도 있고 조례로 세분할 수 있다는 말은 안 봤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시간 관계상 조금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